최근에 북한에 재미있는 이 선거와 관련돼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기사들 몇 개를 체크해보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재인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특히 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나 여당 후보가 경선할 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국민의힘과 같은 이 야당들에 대해서는 맹렬한 공격을 하고 지금도 엄청난 기사들을 쓰고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여당 후보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삼가했던 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뭔가 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당선이 희박하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원한, 분노가 커서 그런지 일단 우리민주결의 사이트나 이 매체들을 보게 되면 이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목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이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게이트라는 몸통이라는 말까지 할까요? 잠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민들도 여야 가릴 거 없이 후보들이 정말 후보들에 대한 비난이 높아가고 있다는 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남조선 4일 남조선이 문화일보와 뉴스원을 비롯한 언론들이 전한 데 의하면 이렇게 하죠. 우리 언론들을 캐치해서 그거를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내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을 4개월 정도 앞둔 지금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혐오감과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11월 초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를 비롯한 4개 언론 여론조사기관들이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한 데 의하면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비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안철수 후보가 72%,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도 나옵니다. 각각 62%, 이재명은 60%, 홍준표는 50%. 이게 이재명과 뭐 이런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던 이 북한이 이 이재명도 비호감도가 60%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 상당히 높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마치도 비호감도 1, 2위를 뽑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 비호감 월드컵, 비호감 올림픽 같다. 여야 당들이 모두 정책은 없고 정권 숭배와 정권 교체만을 내면서 서로 물고 뜯는 퇴행적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불신과 환멸, 혐오감은 더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죠. 자, 여야 당들이 모두 정책은 없고 이재명은 정권 숭배,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만 외치면서 비호감도가 높은 이 사람들이 비호감도 뽑기 월드컵 경기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남조선 선거판은 정반대의 선거이다. 그러니까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되고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이끌어가고 경제를 살리고 인민들을 편안하게 사주고 먹고 살게 잘해주는 그런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많은 나라 지역들의 선거철이면 후보자들이 유권자들 앞에 선거에서를 보면 결국 자신을 최선의 후보로 보이고 싶어한다. 이런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남조선 선거과는 정반대의 별난 선거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마치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경쟁이라도 하듯 문제투성이 후보들이 쓰러져 나와 날이 갈수록 민심의 환멸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여야당, 그전에 야당 후보만 뒷다 공격하더니 여야당의 후보를 보면 누구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부패한 후보, 북한이 말하는 부패한 후보, 감옥에 갈 후보, 이게 이재명 보고 말하는 겁니다. 또 누구는 본인과 가족들이 비리 의혹, 1일 1망원 논란으로 범죄 공동체 빈 깡통 후보라고 공격받고 있다. 하나는 처음에 대장동 개발 특혜와 부패한 후보, 감옥에 갈 후보는 이재명, 빈 깡통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합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 정말 기막히는 선거판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혐오와 불신이 극도에 달한 남조선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어두운 단면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면서 자기네들은 한번 돌아보지 않을까요? 자기네는 차악도 없는 선거를 하면서 뭐 북한은 원래 그런 나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의중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컸으면 이제는 이재명 후보까지 대장동 개발 특혜, 부패한 후보, 감옥에 갈 후보라고 이렇게 북한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지만 일단 이런 글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에는 뭐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엄청난 이제 비방글을 실었는데, 여기는 제가 뭐 쓰지 않아요. 뭐 처방이 없는 불치의병 사회약, 이거 우리 한국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최악에 이른 반인민성과 부패성, 오늘 노동신문자에 실린 우리 한국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를 비방 중송하는 글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대선에 대한 이 김정은의 인식, 북한의 인식이 뭔가 조금 달라지는 듯한,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뭔가 눈치를 챘는지 윤석열 후보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이름도 수적 가리우고 그냥 여야당 후보들, 하나는 감옥 갈 사람, 하나는 빈 깡통 후보,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거 엄청난 타격이 되죠.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중잣대 버리고, 최근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담화도 마찬가지지만 이중잣대를 버려라, 적대시 정책을 버려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화는 없다. 오늘자 이 매체에도 계속해서 우리 한미 공중훈련 그리고 연합훈련에 대한 맹비난하고 있는 건 세 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여명이라는 대외 매체에다 올린 글인데, 올해만도 146차 연합 야외기동훈련 강해. 아니, 금년에 우리가 146차 연합 야외기동훈련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많은 훈련을 한 줄 모르는데 북한은 어디서 정보를 듣고 뭐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중잣대를 버리지 못하면 남북관계 진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 통일부 장관이 아무리 절절한 호소를 하고 교황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않고 꿈쩍도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군사훈련과 관련되고 뭐 이미 다 지나간 호국훈련, 울지태국, 그리고 한미 공중훈련, 또 서울 한복판에서까지 3단계 나라는 2020 충무훈련이라는 것은 뭐 충무훈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은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합니다. 남조선은 현실은 남조선 당국이 연이어 벌리고 있는 불장난 소동은 동족에 대한 적대 의식의 집중 발로이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북남 관계를 보다 복잡한 충돌 여배로 몰고 가는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남조선 당국의 전쟁 연습 소동은 정세 악화의 장본인, 평화 파괴자로서의 실체만을 내외에 더욱 각인시켜 줄 것이다. 대화는 없다. 이런 앞에서는 대화를 외치고 뒤에서는 전쟁 불장난 소동만 일으키는 이런 것은, 이건 이 평화를 파괴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당국은 우리 정부를 말하는 거고, 당국자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남조선 당국이라고, 당국자라고 이런 말을 표현을 써가면서 맹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열망하고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절절히 호소하고 있는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교황을 북한에 좀 초청해 달라고, 그런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정 담화문도 안 나오고, 지금 이쯤 되면 200여 대의 비행기가 떠서 지금 공중훈련을 하고,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또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핵 불능화 훈련까지 아이다호주에서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을 불능화시키는, 즉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원자로가 파괴되든지 뭐 핵발전소가 파괴되든지 했을 때의 그 핵 처리를 비롯한 어떻게 핵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핵을 어떻게 불능화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이 국가에 피해가 없이 가든지, 또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불능화할 건지, 여기에 대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벌써 6차례 핵 불능화와 관련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공개했다고 합니다. 6차에 걸쳐서 훈련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때에도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서지컬 스트라이크든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고를 폭파시켜서라도 불능화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공개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 그 핵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공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쯤 됐으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북한에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여정의 담화문이 나오든 외교부 대변인 담화문이 나오든 아니면 김영천이나 이선건이 담화문이 나오든 성명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북한의 핵을 불능화시키겠다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미국이 보도했는데 가만히 있을 북한이 아니죠. 지금도 이 한미공중훈련이나 우리 호국훈련, 태국을지훈련, 충무훈련과 같은 엄청난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북한이 중량급 인물이 나오지 않고 기사나 사설이나 논설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아니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은 이 조영원이나 김여정은 임종훈 의중을 파악해서 이 정도의 논설이나 사설이나 기사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반박, 비난, 맹비난을 할 수 있지만 더 큰 도발은, 더 큰 성명은 바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이런 김여정의 성명 같은 것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약 한 달간의 공백 상태 언제 끝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데뷔할지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